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요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선택이나 하면서 살까요? 최소 100가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차 가지고 나가면서 라디오를 들을까? 오디오북을 들을까?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죠. 뭘 볼까? 회의를 하면서도 수많은 선택 중에 갈등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제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어갖고 싸웠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까? 그냥 삐져 있을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녁 때 운동화 끈 묶고 뛰어나갈까? 너무 귀찮은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까? 소소한 것까지 따지면 100가지가 뭐예요? 한 200가지는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오늘의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데,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왜 미래의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나? 오늘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운동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루에 계획한 거를 다 성실하게 해냈어. 그러면 내일은 걱정하지 않고 오늘 편하게 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루어 놓은 것이 내일의 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이왕이면 이제 같은 조건에서 더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그거를 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인생에서 이제 아주 유리한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제 딱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첫 번째, 기본값을 제거하라. 부부싸움을 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말에 이제 순간적으로 열 확 받아가지고 험한 소리를 막 쏘아붙이고 분위기 엉망이 됐다고 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치 보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에너지 들이고 공 들이고 그래야 되겠어요. 싸우지 않는 것만 못한 거죠. 우리는 이제 생각해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 거치지 않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기본값에 의해서 반응할 때가 많아요. 현명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값, 그야말로 이제 본능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오늘의 우리 참고하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값 중 가장 위험한 4가지, 여기서 이 책에서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면요, 감정 기본값. 우리는 되게 이성보다 감정에 더 잘 반응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거 알면서도 이제 확 열받고 막 후회할 얘기하고 이러는 거 감정에 이제 더 반응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아 기본값. 자존감의 위협을 받으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값. 우리가 속한 집단의 의견을 따른다는 거죠. 졸업하면 빨리 취직해야 되고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안정된 거고 공무원이 안정된 거고 그런 사회적 의견. 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그런데 시험 보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러는 게 사회적 기본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성 기본값, 이건 뭘까요? 습관에 젖어서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꼭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는 거, 이것도 사실 관성 기본값이죠. 저녁 때 집에 오면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되는 거, 이거 관성 기본값이에요. 다 제거해야, 이 4가지를 다 제거해야 뭔가 변화된 나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4가지 기본값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인간이 왜 약한 존재라고 하겠어요. 이 기본값에 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르는 기본값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노력. 그게 이제 우리를 조금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 말한 부부싸움의 경우, 나를 무시하는 배우자의 도발에 내가 그 감정 기본값을 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이성보다 감정이 확 앞서지만, 이 대목에서 화를 내봐야 유익이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똑같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본값을 제거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배우자한테 너무 쿨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감정 기본값을 제거했을 때라야 가능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2번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래요. 보통 회사에서 뭐가 문제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하는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로 일어나는 주요 업무잖아요. 팀이 해결책을 이제 도출했어요. 팀장이 컨펌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모두가 이제 그거를 뛰어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진짜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문제를
딱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해결 모드로 전환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적, 아까 이제 기본값 중에서 인간 사회적 기본값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정의를 굉장히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평소에 왔던 어떤 경험치나 그런 사회적 기본값으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결과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으니까 엉뚱하게 다른 데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 책에서 예를 든 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반려견을 막 키우는데 이게 이렇게 막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막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유기견을 줄일 거냐, 다 수용할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제 별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고 이랬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해결했나 하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한 이후에, 그러니까 왜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정확하게 정의한 거죠. 이유는 막 너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 반려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료값 이런 거가 너무 부담되니까 자꾸 유기견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했을 때 어떻게 했나 하면, 나라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자치 단체에서 사료값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이제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제 사는 거에 쿠폰이나 이런 걸 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났을 때 이런 어떤 해결책을 던졌을 때 굉장히 유기견들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 매출이 너무 급감했어요. 이유를 코로나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는 또 많았어요. 이번엔 또 홍보 부족이라고 또 문제를 정의해요. 근데 마케팅으로 그래서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런 경우 많죠, 사실 회사에서.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죠. 회사뿐이 아니라 개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해결책을 고민해서 그 해결책 중에 1, 2, 3안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내는 어떤 습관을 붙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관성적으로 추측하는 해결책은 진짜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핵심을 찾아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흑백 논리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로 해결책을 탐색하라고 지은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직장 상사와 예를 들어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할지 막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 상사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래 가면서 회사를 떠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지 꾹 참고 있던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만 따지면 문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다음 단계가 보인다고 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통합적 사고. 아예 다른 팀으로 전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저 사람하고는 이제 아무 의미를 두지 말자. 그렇게 마음 훈련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특히 이제 뭐 아니면 이분법적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일이나 사람 관계나 어떤 것든지 너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사고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역시 비례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많다. 방법은 많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 뭐 A라는 선택지도 있고 B라는 선택지도 C, D, E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늘어놓고 봐야 여유가 생기는 거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